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예상 문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205페이지 폈습니까? 26번요. 포트폴리오.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종합 문제. 옳은 것은 1번 개별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인 2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가장 좋은 경우는요. 플러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1 틀렸죠. 마이너스 1일 때 위험 감소 효과는 최대로 나타난다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X. 2번요.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좋잖아요. 좋으니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타난다. 그죠? 나타난다. 틀렸고. 3번.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면 좋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계수가는 양이 아니죠. 음이죠. 음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석은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 그죠? 커진다. 기출문장 또 그대로 옮겨왔네요. 따라서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 4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가중평균 맞는 말입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이다. 맞죠?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얘가 바로 분산투자를 말하게 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가 아니고 빗자가 빠졌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28번요. 포트폴리오 옳은 것은 1번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전자 피할 수 없으면 뭐가 되죠? 체계적이죠. 후자 피할 수 있으면 비체계적이죠. 앞뒤가 바뀌었죠.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B자가 빠졌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X. 3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상이한 추세. 얘가 좋은 거죠. 다른 방향이니까. 상이한 추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버선의 분산투자가 좋다. 그대로 맞네요. 정답 3번. 4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은 아니죠. 접하는 점이죠. 교차 틀렸고 접하는 점입니다. X. 5번요.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모두 연결한 곡선은요. 이것은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의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30번. 포트폴리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 보겠습니다. 기업번. 포트폴리오 편입 때는 투자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그 결과 그것만큼 총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맞습니다. O입니다. 미연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상이한 추세가 좋은 거죠. 상이 추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대로 맞네요. O입니다. 디귿번.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계, 즉 마이너스 1에서 경우는 가장 좋은 경우죠. 이때는 비체계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리얼번.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대로 맞죠. O입니다. 미연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를 선택하여 연결한 곡선이다. 개념 그대로 맞죠? 모두가 맞네요. 정답 5개. 정답 5번입니다. 자, 31번은 제가 동그라미는 안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안 했지만은요, 이 문제도 과거에 이런 스타일의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참고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도움 드릴 거예요. 31번. 일단 3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다가 체크표는 하시고요. 표가 나옵니다. 표. 자, 문제는요. 1,000억 원의 부산 펀드가 빌딩 3개
A, B, C로 구성이 되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은? 그러면서 표가 나와요. 자, 빌딩 ABC입니다. 자, 가격 수익 위임입니다. (200, 300, 500억) 합하니까 1,000억이네요. 천억이 되고, 자, 6%, 8%, 12%입니다. 위험은요, 뭐 잘못됐어요? 요거 10%예요? 요거? 그 문제가 없죠, 10%. 예. 4%, 7%, 10%. 참고로, 이런 패턴의 문제가,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단골 메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참 뜸하더라고요. 언젠가 또 회기 뒤에 돌아가서 이 스타일과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일단 연습해 봅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일단 총 1,000억이니까. 1,000억. 1,000억에서 빌딩 3개. 예.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1,000억 중에 200억이니까 얘는 몇 프로? 20%. 0.2. 맞죠? 300억이면 30%? 0.3. 500억이면 절반이니까 0.5. 일단 확률 안내요. 20%, 30%, 50%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봅니다. 종합문제. 1번.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5%이다. 이야, 이것만 해도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기대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예. 확률 곱하기 수익률.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기대 수익률. 따라서 1번. A는 확률 곱하기 수익률 0.2 곱하기 6%입니다. B 건물은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0.3 곱하기 10%. 빌딩 C는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0.5 곱하기 12%. 그러면 기대 수익률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10.2%가 나와요. 10.2%. 따라서 1번 질문은요, 10.5% 틀렸죠. 10.2%. 10.2%. X. 2번, 빌딩 A는 B보다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이다. 볼까요? 빌딩 A하고 B를 비교합니다. 자, 보세요. A는 수익은 6%, B는 수익이 10%잖아. 그러니까 수익은요, B가 높고 A가 낮다. 맞죠? 위험을 보니까 위험은 B가 수익이 높고, 예, A가 수익이 낮잖아요. 그러면 A를 물으니까 A는 B보다 고위험과 고수익이 아니고 저수익과 저위험이지. 고를 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틀리고 저위험과 저수익입니다. 3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다. 나왔네요. 자, 3번 질문에서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다? 10%. 10%입니다. 10%라면 이 투자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 1번 질문에서 기대 수익이 얼마 나왔죠? 10.1%. 그럼 이제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기대가 크잖아.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한다.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틀렸죠. 투자한다. 투자합니다. 틀렸고.
4번요. 펀드의 빌딩을 초월해 편입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1,000억 갖고 투자를요, 1개, 2개, 3개, 빌딩 3개 갖고 있잖아. 1개, 2개, 3개인데요. 초월한 개 더 편입시킨대. D 빌딩을요. 그래, 초월을 편입시키게 되면 자사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는 게 분사 수를 하면 할수록 위험은 적어지겠지. 따라서 이 말입니다. 초과를 편입하는 경우에 구성사수가 늘어나니까 이 펀드에 늘어날수록 비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은 당연히 줄어들죠.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빌딩 A, B, C 중에서 변이계수가 가장 낮은 투자는 B이다. 이것도 또 계산해야겠네. 변이계수 5번요. 변이계수. 변이계수. 변은 뭐죠? 위험. 수는 수익입니다. 이걸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변이계수. A, B, C 다 구하래. A, B, C. 따라서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죠. 자, 불러줄래요? A는 위험 얼마? 4. 다음에 수익 얼마? 6. B도 불러주세요. B 위험 얼마? 7. 수익 얼마? 10. 마지막으로 C는요. 위험 얼마? 10. 수익 얼마? 12. 다 나왔습니다. 얘는 3분의 2죠. 그럼 대충 0.67이 나와요. 0.67. 얘는 암산. 10분의 7은 0.7이 돼요. 7. 10 나누기 12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더라? 0.83. 약 0.83. 얘가 변이계수입니다. 결론.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어떤 게 최고 낮아요? A가 가장 낮다. 그러면 5번 질문요. 가장 낮은 A는 B가 틀렸지. A가 가장 낮아요.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그래서 현재 31번 문제는요.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유형이에요. 엄청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온 지 한참 지났습니다. 유형이 지나갔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언젠가도 출제원들은요. 표를 이렇게 주면서 이것저것 5개 막 다 묻잖아요. 따로따로. 이런 문제는요. 딱 보자마자 실력 있는 분들은요. 일단 요거 하죠. 앞에 딱 세모합니다. 패스. 왜? 지문 5개가 전부 다 따로 국밥이니까 따로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 풀러가면요. 5분 넘게 걸려요. 10분 걸려요. 이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풀든지 찍든지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손대버리면요. 시험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이런 패턴이 옛날에 참 유행이 많이 했거든요. 요즘 일단 건너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번.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미상한 대출 잔액 동그라미. 잔액, 잔금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연금, 현가계수 맞지? 2번요. 1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N년 동안 매 기간마다 상환해야 할 금액. 상환할 금액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죠.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쓴다.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3번. N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한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면 감채 기금계수 맞죠? 5입니다. 4번요.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금계수 맞습니까? 5. 5번요. 매년 100만 원씩 요까지가 뭐? 연금. 매년 얼마씩. 받게 될 연금을 이주로 적립했을 때 N년 후 나왔네. 매년 얼마씩 N년 후 하게 되면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내가계수죠. 연금의 내가계수다. 틀린다? 5번입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38번. 38번.
얘도 언뜻 보면 계산 문제 그렇지만요. 다시 말하면 화폐 시장가치 개념을 묻는 겁니다. 개념. 문제 보겠습니다. 1억 원의 담보대출을 연 8%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 균등하기로 약정했다. 이때 매년 지급 상환할 원리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리금 갚아 나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계수? 저당상수죠.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갈 원리가 뭐지? 저당상수.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뭡니까? 저당상수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찾아라.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게 되면요. 자, 개수가 저당상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면 감사자. 이때는 뭐지? 역수를 묻는 역수. 저당상수 역수가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러나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니까 뭐? 나누기지. 정답 4번입니다. 1억 원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예. 곱하기 하면 저당상수인데 역수를 물으니까요. 역수를 물으니까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저당상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바로바로 떠올리시고요. 41번. 41번도요. 제가 숫자만 바꿔놨습니다. 숫자만 싹 바꿔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얘도요. 점수를 그냥 득점하시면 돼요. 쉬운 겁니다. 자, 뭘 묻습니까? 맨 끝에. 잔금 비율. 잔금 비율. 일단 요거 물으니까 잔금 비율 하게 되면 번자분모. 번자분모. 잔금은 무조건 뭐? 연금 현가, 연금 현가. 뭐만 조심하자? 기간. 분모는 무슨 기간? 정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예. 요거 또 올리고 문제 보면 답이 빤히 보이거든요. 문제 봅니다. 다음 조건에서 연이자 5% 30년간 정기간 몇 년? 30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융자 받았는데 10년 후 융자 잔고를 구하기 위한 잔금 비율. 10년 후면요. 10년 지났잖아요. 하면 남은 기간 몇 년? 20년. 다 풀었습니다. 정기간 30년. 10년 후니까 남은 기간 20년. 그러니까 표를 보고요. 이제 얘만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면 돼. 그럼 표를 보게 되면 딱 3개 있네. 연금현가, 연금현가인데요. 그러면 찾아봅니다. 자, 분모, 연금현가 정기간 30년이 얼마? 숫자? 13.7648. 분자, 연금현가 남은 기간 20년 얼마? 두 번째죠? 11.4699. 얘만 찾으면 돼요. 정답 1번. 정답 1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출문제가 수점 바꿔서 놨는데 그 당시 공식 아는 사람은 학급 문제고 공식 몰라요. 찍어야지. 43번요. 동그라미 안 돼 있죠? 4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 하세요. 자, 오늘 X이면은요, 문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풀지 말느냐. 여러분, 앞으로 공부가 시험은 점점 부족해. 지금 시험 나올 것만 봐야 되거든요. 얘는요, 조건이 있어. 나는 꼭 학교로 90점 이상 받아야지. 그거는 꼭 푸세요. 정말 도움됩니다. 왜? 좋은 문제거든. 도움돼요.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70점 이상이 목표라면 이런 문제 풀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전략하시면서 충분히 나올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X 하시고 그러다는 미리나마
그러면요, 시험 끝나고 보시면 돼요. 시험 끝나고. 아시겠어요? 손대지 마세요. 문제는 되게 좋은데, 좋다고 그러면 실력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패스하는 게 도움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현금 수지. 1번, 2번 봅니다. 1번.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 순간 이겁니다. 영업수지하고요. 매각할 때 현금 흐름입니다. 이거 볼게요. 틀린 것은. 일단 매각 시점이면 오른쪽이죠. 요거 돌리시죠. 매각 시점. 매각 시점에서 요거 있냐? 미상한 대출 잔액입니다. 요거 얘가 있대요. 얘가 있다면요. 세전 매각 흐름은 총 매각과 같다. 그러니까 요거 빼게 되면 당연히 위에 건 크고 얘는 작아야 되겠지. 예. 얘가 있다면요. 얘는 요거 있는 만큼 작아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O형. 2번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회수 불가능 임대수입을 공제하고 기타 수를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다. 맞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과 불가능 빼고 기타 수를 더하게 되면 유효가 됩니다. 그대로 나왔네요. O가 되고요. 3번. 유효 총소득은 순유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맞습니까? 요거. 유효는요, 순유보다 당연히 크지. 경비는요,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등등. 경비는 발생하죠. 요거만큼, 자, 빼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크다, 그죠? 큰 편이다. 옵니다. 4번요. 순영업 소득은 세전 현금흐름과 동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순영업 소득은 세전 흐름과 얘는요, 두 가지가 동일할 수가 있다, 없다. 부채가 0이면 같아지잖아. 은행에 빌린 거 없어, 원리가. 예. 100% 내 돈입니다. 부채가 0이면요, 같아지겠네. 그래서 같을 수 없다, 틀렸고요. 동일할 수 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2번. 영업수지 산정에서 가능 저소득표를 할 때 공제 또는 가산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건 뭐죠? 가능 저소득 기준에서 공제하고 가산하고 공제가산 이 항목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랑에서 뭐지? 여기서 자 공제가산 항목 찾으니까 요거 아닌 게 이쪽 항목이다. 얘들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묻습니다. 첫 번째, 미상한 저당 잔금. 얘는 이거잖아. 요거. 바로 정답 1번입니다. 가능 흐름에 여기서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틀렸고요. 정답 1번. 자, 2번요. 기타 소득은요. 더하죠. 가산. 다음에 3번. 공실불량부채. 공실은요. 빼지. 공제. 4번. 부채세비세액은 요거. 공제하죠. 해당되고. 다음에 5번요. 재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는 경비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니까 공제되고요. 소득세 법인세는 요거잖아. 공제. 그래서 가능 기준은 얘는 전부 다 맞습니다. 가산 공제. 항목 맞습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4번요. 순영업 소득 산정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 다시. 요거 보시면서, 요거 묻죠? 순영업 소득. 산정에서 필요한 항목은요, 요만큼 들어가는 것 묻습니다.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경비, 얘들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임대료 수입은 포함 O입니까? X입니까? 포함 O죠. 예. 여기 들어가니까 임대료 수입. O입니다. 두 번째, 영업 소득세는 OX, X. 포함 안 되죠. 이자 상한액은 X. 요거잖아. 이자는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요. 원리금에서 이자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X. 포함 안 되고. 네 번째, 공실 불량부채는 포함되죠? O입니다. 재산세는요? O죠. 왜? 영업 경비 포함되니까. 그래서 경비 들어가죠. 순용소득 경비 들어간다. 재산세 여기 O가 됩니다. 맞습니다. 감가상각은요?
아니죠. 순대감이 소득세고 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하게 돼 X. 따라서 순요소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요. 첫 번째 임대료 수입, 네 번째 공실과 불량부채, 다섯 번째 재산세. 3개죠. 정답 3개.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5번. 영업수익에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모두 몇 개인가? 바로 답 나왔죠, 이거. 공부소감 포함되지 않는 것. 공부소감.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공부소감. 자, 지금부터 포함되면 O입니다. 아니면 X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건 묻죠? 1번. 공실불량부채 포함 OX. X. 2번. 부지서비스 포함 OX. X. 재산세는 포함 O. 관리비는 포함 O.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포함 X. 화재보험료는 포함 O. 자본이익세는 포함 X.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는 포함 X. 자, 포함 안 되는 건 X만 찾으면 되겠네요. 공실과 불량부채, 니은번 부지서비스세, 다음에 미연번 소득세, 시업번 자본이득세, 이형번 감가상각비. 총 5개죠. 포함되지 않는 것 5개. 정답 4번. 정답 4번. 다음 페이지 7번, 8번입니다. 7번. 자, A 부동산의 연간 소득 비용 명세서이다. 순영업 소득은 얼마인가 하는 순간 요거 보고 뭘 구하시오? 요거 구하래. 요거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자료 보고요.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면 돼. 숫자만. 그럼 첫 단어 유효 조소득 8억이다. 넣어주면 유효가 얼마? 8억이다. 여기다가 경비만 빼게 되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경비. 그러니까 이 항목이 아무리 많더라도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려내려 말입니다.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 시험도요. 이보다 더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효조직이 8억인데요. 나머지 항목 경비에 포함되면 O고요. 포함 아니면 X입니다. 이거 가려볼까요? 두 번째, 유지관리비 포함 OX 경비 O. 화재보험료 포함 OX O. 감가상각비 X. 부지서비스세 X. 소득세 X. 수도료 O. 전기료 O. 재산세 O. 경비 포함되는 거 O가 유지관리비 2억 4천, 보험료 500만 원, 수도료 800만 원, 전기료 900만 원, 재산세 2천만 원 포함되는 거. 이것만 합해주면 되거든요. 포함되는 것만. 유지관리비,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5개 다 합치면요. 얘가 2억 8,200만 원입니다. 2억 8,200 됩니다. 그럼 이제 빼면요. 5억 1,800입니다. 순영소득은 경비 빼니까 순영소득은 정답 5번이죠. 5억 1,800. 5억 1,800입니다. 8번. 계산 문제네요. 뭘 구하시오? 세후 현금 수지. 다시 요거 보시면서 뭘 구하시오? 세후 현금 수지. 이 문제는요. 저는 안 풀 거예요. 지난 시간 기출문제 얘가 얼마 다 풀었잖아. 세금은 뭐라고 했지? 순대감이 숫자만 싹 바꿔놨어요. 기출문제에서. 반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따로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현금 수지 흐름입니다. 문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진도가 심화학습 세 문제. 세 문제 봅니다.
자, 문제 1번은 뭡니까? 수요 공급 박스 문제. 2번은요, 투자에서 할인 현금 수준서법. 전부 다 A급입니다. 한 문제 잘 나와요. 3번은 뭐죠? 감정평가에서 가격 재원식 묻습니다. 전부 다 패턴은요, 항상 A급이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생각을 확장해야 됩니다. 응용을 넓혀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번. 수요공급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기업번입니다. 자, 탄력성이 1보다 크고요. 임대료 인상 총수입니다. 탄력성과 총수입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죠. 뭐? 비상탄핵. 일대 총수입은 증가됩니다. 비상탄핵을 묻습니다. 자, 볼까요? 비상탄핵. 비탄핵이면 가격 상승 올려. 그러면 총수입은 증가되고요. 탄핵. 탄력이면 탄핵 내려. 내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비상탄핵. 그럼 요거 보시면서요. 비상탄핵 하면 총수입은 증가하는데 탄력일 때 안 내리고 탄력일 때 가격을 올리면요. 총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 요 부분이 기업입니다. 따라서 1보다 클 때 하면 요거잖아. 클 때. 요거. 탄력적일 때는 탄핵 내려야 되는데 임대를 인상 올리면요. 총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옳은지. 니은번.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가 8%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우등제가 돼요? 열등제가 돼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따라서 열등제 틀렸고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열등제 틀렸고 정상제. 정상제입니다. X. 디귿번. 개별 공급자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 밑줄 아세요? 한계 비용 곡선 밑줄. 한계 비용 곡선 밑줄.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급 곡선 적어주고 공급 곡선. 자, 설명드립니다. 요거 잘 아시죠? 우상량 공급 곡선 맞습니까? 맞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이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따라서 우상량 공급 곡선과 똑같은 말이 이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따라서 결봉문자에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전부 합한 것이 시장 전체 총합 공급세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그래서 개별 곡선을 전부 다 수평으로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공급세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요 디귿번의 포인트는요. 공급곡선 이꼴 무슨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지. 되게 까다로운 문장은요. 틀린 말은 평균 비용 곡선은 틀린 말입니다. 한계 비용. O입니다. 리얼번요. 공급이 증가하면요. 공급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자, 7번 보시면요. 얘가요. 증가해요.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이거잖아. 우측 이동. 이런 말 하죠. 따라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내려갔죠. 하향으로 이동합니다. 합측이 되면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묻죠. 그래서 공급 증가는요. 공급 곡선을 우하향으로 이동. 맞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요선에 무슨 이동? 수요 증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죠? 옳은 지문 O입니다. 미음번은요. 해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빙글빙글 돌린 문장이거든. 빙글빙글 돌렸다. 제가 돌렸을까요? 출진이 돌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돌리면 머리 안 좋아요. 출진이 쓴 문제집에서 옮기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예. 출진들이 이런 문장 잘 만들어냅니다. 미음번, 물리적 공급보다 경제적 공급에서의 가격에 대한 변화폭은 크다. 무슨 말이죠? 분석합니다.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그럼 요거 두 개 아시죠? 물리적 공급은 무슨 모양? 수직.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죠. 그래서 얘는요. 수직이니까 완전 비탄력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얘하고 비교하니까 어떻죠? 탄력적이죠. 탄력적.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니까 탄력적입니다. 여기서 뭘 묻죠? 가격 변화폭. 가격 변화폭. 그러면 가격 변화폭만 나왔다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비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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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폭이 크다. 비비빅. 그러면 보세요. 얘는요,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 폭이 크고, 얘는요, 탄력적이니까 가격 폭은 작아야 되겠지. 둘이도 가격 변화 폭이 큰 것은요, 얘가 폭이 더 훨씬 더 크겠네요. 변화 폭이. 왜? 완전 비탄력이니까. 요 문장. 이제 문장 보세요. 물리적 공급보다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가격에 대한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경제적 공급은 가격 변화폭이 작다. 작다. 경제적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가격 폭이 작다. 작다. X. 옳은 것은요. 기역번, 디귿번, 리얼번. 기역, 디귿, 리얼번. 정답 3개. 정답 3번입니다. 문제 2번 봅니다. 투자에서 할인현금 수증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할인현금 흐름법은요. 그게 세 가지죠. 순영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세 가지죠. 요거 묻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편익 비용률이 1보다 클 때. 편익 비용률 들어보셨습니까? 예, 똑같은 말이 수익성 지수예요. 이꼴 편익 비용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여러분 아시죠? 총수익 평가 나누기 총비용 평가. 그래서 수익 평가 나누기 비용 평가. 얘가 바로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편익 비용률은요, 편익 비용률이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가상만만 알게 되면 답이 나왔네. 얘는요,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죠? 1보다 클 때.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바로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2번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에서 현금 뉴트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것이다. 5.
하나가 틀렸죠.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 무조건 뭡니까?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니까 무조건 현재 가치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 틀렸다. 수익 현가죠. 미래 가치 틀렸고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개한 것입니다. 미래 가치 틀렸습니다. 3번요.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뭘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죠. 플러스가 아니고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들든지 또는 수익수를 1로 만들든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다음에 4번요.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이 순현가보다 투자 판단의 중으로서 선호된다. 단어가 바뀌었죠.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도 우월하고 선호된다고 했죠.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5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 틀렸습니다. 내부 수익률. 옳은 것은 정답 1번. 3번 볼게요. 3번. 가격 재원칙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제가 요 문제 왜 낸지 알아요? 가격 재원칙이 있고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었어요. 사실은 총 출제 빈도를 따져보면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얘도 둘 다 A급인데 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출제인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짜고 치는 건지 최근 시험은요, 계속 얘가 출제되고 또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계속 작년, 그때는 계속 나오면서 얘는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출제빈들은 얘가 사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칙도 얘도 A급인데 최근에 너무 안 나왔어요. 한 번씩 문제를 해야지 나왔다면 그냥 점수를 땡큐면 받아먹거든요. 전칙도 항상 A급이에요. 나왔다 하면요. 득점하세요. 옳은 것은. 근데 문제가 어렵지. 1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 원칙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책을 다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럼 누가 만들었지? 저는 이 말이 안 돼요. 누가 만들었지? 출제원들이. 출제원들이 선 문제집 보게 되면 이렇게 까다로운 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문장마다 기가 막힙니다. 출제원들 머리가 대가리가 정말 좋아. 정말 좋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멋진 문장 만들어내거든. 자, 보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잘 보세요. 얘는 들어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산에 요소하게 되면 토자, 노경.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아시죠? 그럼 이에 대한 대가는요. 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를 받고요.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임대료.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자본의 대가는, 견인의 대가는 보수.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총수익을 이만큼 벌었다면 이 총수익은요, 각각 배분시켜 주자.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때 얘가 뭡니까? 얘가 부동산. 나머지는요, 발이 달려서 다 움직이거든요. 이자 적게주면 딴 데 가버립니다. 이동, 움직이잖아요. 임금 적게주면 딴 데 가버리지. 얘도요, 적게주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 빼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특징이 뭐지? 이동성. 움직이니까 적게주면요, 딴 데 옮겨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지? 얘들이 뭐죠? 움직이니까 일반 재화입니다.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은요, 이렇게 배분되거든. 그래서 얘들은요, 적게주면 도망가니까 얘를 먼저 줘야 되거든, 얘를요. 그러니까 얘는요, 먼저 배분입니다. 무슨 배분? 먼저. 그럼 토지는 잘 아시잖아. 얘는 부동성.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얘들 먼저 주고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입니다. 얘가 부동산, 얘는 최종 배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화의 수입 배분은 먼저 배분시켜주고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때문에 나중에 가장 최종 배분입니다. 얘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일반자는 먼저 배분, 얘는 못 움직여 나중에 배분. 수입 배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먼저 배분, 나중에 배분이니까. 요 문장이 몇 번? 1번입니다. 이제 질문 눈이 들어올 거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일반 재화의 수익 배분 원칙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다르지. 일반자는 먼저 배분이고 부산은요, 최종 배분이니까. 정답 1번. 1번이 옳은 점입니다. 2번요. 2번. 체유사용과 관계된 대내적 원칙. 자, 대내적 원칙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대내 원칙. 대내적 원칙은 암기했죠? 형수 A 배기, 형수 배기.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 형수 배기. 내부 원칙은요, 자, 형균형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요거죠. 수익 배분의 원칙. 기의 원칙. 형수 배기. 요건 묻습니다. 자, 대내 원칙은 형수 배기 하기는 수익, 최정, 체감 맞습니다. 형수 배기, 기 원칙 맞죠? 경쟁 틀렸지. 경쟁 원칙은 외부. 대외적 원칙이죠. 대내가 아니고 대외적 외부 원칙입니다. 경쟁 틀렸습니다. 3번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죠.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이거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에 부지와 건물이잖아. 요 상태, 적응 상태. 얘는 균형의 원칙입니다. 만약 얘는 지금 바란스가 맞거든요. 바란스가 맞아요. 만약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거 안 이상해요? 네. 토지 위에 이러면 좋은데 토지 위에 배꼽밖에 없어요. 배꼽밖에. 예. 코딱지만한 게. 이건 어울리지가 않잖아. 얘가 뭐지? 토지와 건물은 균형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균형의 원칙입니다. 적합 틀렸죠. 균형입니다. 4번은요. 4번. 3번도
출제가 잘 되는 지문이고 4번도요. 기출문장. 부동산의 최대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 시험한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요.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왜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중요합니까? 부동산은 부정성 때문에 땅을 증가 못 시키잖아. 다른 말로 생산비 법칙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생산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5번요.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이 중요한 것은 예측의 원칙 틀렸네요.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몇 번. 예측의 원칙 아니고 변동 원칙입니다. 변동 원칙. 왜냐? 기준 시점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시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가격이 5억이래. 5억. 땅가 5억이래. 그럼 이 가격이 5억 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 이 5억이 1년 전 가격인지 현재 가격인지 1년 후 가격인지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점이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밝히려면요. 왜? 가격은 항상 변동하니까 분명히 시점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 아니고 항상 변동하니까 변동의 원칙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에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